첫 번째 브랜드 발표는 한식당 스탠밀의 양준석 셰프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켜져 있는 건 똑같이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한 식당인 스탠밀을 기획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탠밀 총괄 셰프 양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요리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대체 어떤 얘기를 나눠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오늘은 제가 스탠밀을 기획하고 지금 만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글이에요. 직접 담근 장과 잘 지은 밥으로 날마다 새로운 맛을 선보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요리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직관적으로 처음 우리를 인지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있었고요. 하나하나 이제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담근 장, 혹시 장 담글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이었어요. 외국에서도 요리를 배울 때 뒤에서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소스와 육수를 가장 먼저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식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그런 거를 잘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 사람이 요리를 하고 한다 하면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중요한 카테고리로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양식을 배우게 되면 마더 소스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배워요. 모체 소스라고 하는데 뭐 브라운, 홀랜다이즈, 베샤멜, 벨루테,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마더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치 소스가 갈라져서 뭐 미트 소스가 되고 라구 소스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림 파스타의 소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식에서는 이런 개념을 사실 잘 정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식에서 말하는 마더 소스는 제가 스탠밀이라는 브랜드에서 생각하기에는 된장과 간장과 고추장이 마더 소스가 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브랜치 소스가 강된장이라던가 약고추장, 맛간장 그런 것들이 브랜치 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지은 밥인데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밥이 정말 맛있는 집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잘 지었다고 해야 되나, 뭐 열심히 지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좋은 쌀로만 지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잘 지은 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쌀로 제대로 지은 밥이라는 생각을 해서 잘 지은 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히토메 보레라는 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눈에 반한 쌀이라고 해서 지금 해남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쌀인데요. 그 쌀이 보통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6% 정도로 제일 적정한 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쌀 보시면 단백질이 보통 그 껍데기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으면 밥을 할 때 얘가 약간 그물망처럼 감싸서 쌀의 식감이 굉장히 설익은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풀어진 느낌이 난다거나 그렇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쌀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다가 저는 히토메보레라는 쌀로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사실 영업장에서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쌀이기도 하지만 조금 저희는 직원식당이라는 카테고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히토메보레라는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맛을 선보인다라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매일 바뀌는 메뉴예요. 저희는 매일 2가지 메뉴가 매일매일 바뀌고요. 월 단위로 로테이션이 되고 한 10%에서 15% 정도 신메뉴가 매월 추가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인력적으로든 뭐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메뉴 개발을 하다 보면 되게 실수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저희가 닭볶음탕
한식이라는 메뉴를 생각을 하면 그 생각나는 그림이 있잖아요. 닭볶음탕을 먹고 그 으스러진 야채에다가 밥을 같이 비벼 먹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요리를 정말 막 약간 요리 덕후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근본적인 요거는 요 맛인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요리라고 해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의 메뉴는 사실 새로운 걸 계속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진짜 맛있는 그런 느낌, 그거를 제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고 메뉴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찾기 이전에 기본이라는 거에 가장 다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움과 창의성과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픈 초반에 매니페스토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행동 강령이죠. 그게 사실 이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게 없었다면 우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모든 메뉴는 스탠메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작품이다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보통 레스토랑을 가서 메뉴 개발을 하면 거기에 총괄 셰프가 모든 메뉴를 개발하고 밑에 직원들한테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 중에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다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디벨롭 회의를 해서 메뉴 개발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굳이 뭐 제가 참여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 한번 해서 주제로 한번 반상을 짜봐. 이 정도로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디벨롭 과정을 이제 함께 참여했던 내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결국은 요리사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정말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손님한테 자기가 만든 음식을 내보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객의 측면에서 다시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홀 직원이었고 주방팀이 돌아가면서 계속 홀을 봐요. 그래서 손님한테 나가는 걸 보고 반응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밀의 한상은 하나의 코스 요리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적 구성이랑 공간적 구성이라고 나눠요. 보통 요리를 하면서 양식이 보통 시간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적 구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코스 요리죠. 순서대로 음식이 전체부터 뭐 샐러드, 메인, 디저트가 나오고 이런 구성을 시간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보통 한식에서 쓰는 구성이 이제 공간적 구성. 한 번에 다양한 요리가 펼쳐지는 뭐 무침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국이 나오고 이런 구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상이라는 컨셉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이제 나온 지 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 결국은 밥을 제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반찬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반찬을 만들고 그냥 먹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 재미 요소가 없는 거죠. 코스 요리의 가장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메뉴를 만들면서 어떤 치즈로 만들었을까? 왜 얘랑 얘를 같이 놨을까? 왜 얘는 국물이고 얘는 소스일까? 이런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건데 공간적 구성으로 펼쳐놨을 때는 그거의 재미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국에 건더기를 건져서 장에 찍어 먹는다거나 그런 꿀팁이라고 하죠. 뭐 요즘 맛있는 녀석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반상에 녹이려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다. 말씀드렸듯이 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밥을 제일 좋은 거는 밥을 먹을 때 뭐부터 먹을까라는 것보다는 먹다 보니 어느새 밥이 다 비워져서 밥이 더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크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밀은 일반 고객과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굉장히 그 힘든 난제를 갖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밥을 잘 먹이고 싶다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요즘에 많이들 얘기들 하죠.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밥을 잘 먹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그런 걸 풀어놨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먹 두 살림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스탠밀은 직원과 고객이 한 공간에서 밥을 먹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언뜻 생각해도 많이 생각나시죠?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뭐 밥을 먹을 때 직원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와서 저 카드키를 잃어버렸는데 카드키 좀 다시 발급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일을 시킨다거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밥을 먹는 시간 온전히 쉬는 시간인데 그러면은 그게 과연 직원들한테 밥을 제대로 먹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직원 식당인 줄 알고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저 이름도 스탠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름을 보고 손님들이 저긴 직원 식당이구나 하고 이름만 보고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스탠밀은 직원과 고객 모두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굉장히 구질구질하죠. 하지만 이거를 저희는 손님이 왔다가 그 이름을 보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썼었는데 사실 쓰면서 되게 쓰기 싫었어요. 근데 또 제일 직관적으로 그 받아들여졌는지 이게 해결이 점점 되더라고요. 요 멘트를 써놓은 게. 그리고 피크타임. 보통 그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점심시간 뭐 12시, 1시쯤 먹고 저녁 대여섯 시 7시쯤 먹고 근데 직원들도 그 시간에 먹을 거고 손님들도 그 시간에 몰릴 거고 근데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들어서 저는 또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그 다른 팀 팀장님들한테 그 직원들 식사 시간을 좀 미리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불편할 것 같으니 식사 시간 알려달라.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다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해결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어차피 이용 시간은 그리고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조금 달랐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냥 흔히 서울에서 피크 타임으로 잡히는 그 시간에 손님이 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시간 12시에서 1시 넘어서 그때 이제 일반 손님이 몰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고민은 직원이 먼저냐 고객이 먼저냐 여기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보면 직원 식사 측면 생각해 보면 안정적으로 하루에 두 끼를 질리지 않도록 계속 맛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 플레이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반 한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텔의 F&B 중 한 업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발생시켜야 되는 매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체 예약이 들어왔을 때 단체권을 친다던가 근데 저희가 좌석이 72석인데요. 만약에 단체가 내일 여기 57분이시죠. 내일 아침에 뭐 57명이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는 직원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충돌되는 부분들 그리고 골목 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셀러들이 이제 광장에 와서 셀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고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 F&B는 유동인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그럼 그 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저희 저녁에 직원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직원들을 그래도 뭐 주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솥을 좀 먹여도 되지 않을까? 뭐 도시락 좀 먹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다시 앞에 거랑 또 충돌이 되고 페스티벌도 똑같고 다양한 행사도 똑같고 어떤 액션을 할 때마다 일반 레스토랑으로서의 액션을 할 때마다 그런 직원 식사와 충돌이 되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걸 맞춰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라서 계속 고민하고 이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밥을 잘 먹이고 싶다.
제가 이제 기획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밥을 잘 먹이고 싶어요. 직원 식사를 잘 챙겨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보통 안부 묻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근데 먹을 식자죠. 그건 입구자랑 밥 식자가 있어요.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림 문자처럼 한자가 된 건데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직원 식사를 잘 먹이고 싶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밥을 잘 먹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플레이스의 직원들은 보통 한 20, 30대 직원들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보통 밥을 잘 먹는 것이라니라고 했을 때 많이 먹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먹는 것, 비싼 음식을 먹는 것, 유명한 곳에서 먹는 것, 뭐 유명한 사람이 하는 또는 유명한 사람이 여기 맛있어요라고 추천한 그런 데서 먹는 것이 밥을 잘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밥을 잘 먹는 것, 20, 30대 젊은이들이 밥을 잘 먹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어플 다 아세요?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다 아시고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이 굉장히 핫한 어플인데 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콰이라고 더빙 어플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실행을 하면 그 노래방에서 3, 2, 1 하고 이제 노래 나오듯이 자막이랑 더빙이 나와요. 그러면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연기를 하면은 이제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공유를 하죠. 이 사람들이 SNS를 이렇게 정말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열광을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시와 간음의 시대가 아닐까. 내가 어떤 걸 먹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넌 어떻게 사는지, 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오늘은 뭐 어떤 걸 맛있는 걸 먹었는지. 사실 인스타그램 보면 거의 뭐 다들 엄청 잘 사는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진짜 그걸 보면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SNS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과시와 간음의 시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밥을 잘 먹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밥을 잘 먹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걸 먹었는지, 사실 맛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남들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잘 먹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밥을 잘 먹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맛 기본이죠.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의 수준, 브랜드 퀄리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충분히 내 인스타에 올려도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사실 많이 먹고 비싼 거 먹고 좋죠. 근데 저희 요즘 사람들 그렇게 궁하지 않잖아요. 조금 투자하면 비싼 거 먹을 수 있고요. 배가 골아서 막 많이 먹는 거에 별로 열광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어떤 걸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만족이 됐을 때 그게 밥을 잘 먹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유명한 뭐 프로그램, 음식 소개 프로그램에 나오거나 블루리본 같은 이런 데 소개가 되거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픈 3개월 만에. 네. 그래서 일단은 블루리본이 뭐냐면요. 외국에 보면 미슐랭이나 자가 서베이나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이나 유명한 외식 평가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제 그나마 사실 볼륨이 엄청 크진 않지만 국내에서 이제 외식 평가를 하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서울에서 좀 맛집이라고 가면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직원 식당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와 그런 걸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일반 레스토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카페테리아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일반 레스토랑처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트레이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탠밀에서 사용한 트레이는 제가 디자인한 트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사이즈를 보고 이렇게 폼을 자르고 이렇게 도안을 그리면서 요리사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가 제작이 됐고요. 혹시 이거 뭐를 형상한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섬. 돌담을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돌담 같죠? 그래서 돌담에서 디자인을 따와서 요 트레이를 디자인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반상집에서 보통 건들지 않는 단 하나가 트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뭐 다들 시도를 많이 했으니까 트레이에다가 힘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사진 킴포크 컷이라고 하죠. 수직으로 찍는. 그랬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서 이제 이 트레이를 디자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로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릇들, 이 그릇은 그 화소반이라고 아시죠? 김화중 작가님의 화소반이라는 그릇인데 그 신혼 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그릇이고 이 흰색 동그란 그릇은 라기완이라는 작가님의 그릇이에요. 신라호텔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사실 되게 모순적이에요. 직원 식당이고 판매가도 저희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면기 하나가 64,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영업 사업적으로는 수지타산이 절대 안 맞는 거잖아요. 상 하나 엎으면은 돈이 깨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던 거는 그만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었던 제 욕심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소반이랑 라기완 작가님의 그릇은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업장에 쓰기 적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교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것 또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도는 일단 제일 크게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아예 뭐 저렴하고 이런 걸 썼다면 더 내려갔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트레이를 디자인하고 그릇을 셀렉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스타에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올리는 인스타그램을 포함인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 장 한 번에 올리는 저희 직원들이 그 입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밥을 자기가 먹는 사진을 매일 찍습니다. 매일 찍어서 몰아서 올리는 거예요. 몰아서 올리면 보시죠? 피가 되고 살이 된 나의 35끼 소리 뻗고 바지 질러. 뭐 제주도 가면 매일 이런 거 먹을 수 있나? 온나. 셰프가 만들어준 거 쩔어. 그러니까 이렇게 후기를 올린다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남이 봐도 내가 괜찮게 살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거에 대한 합의점이 찾아진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저희 최근에 김장 뷔페라는 걸 했어요. 제주도는 사실 김장 문화가 없어요. 그 숙성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김장 문화가 특별히 없고 거의 겉절이식으로 김치를 해먹는 식인데 그래도 김장철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기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김장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해서 김장 뷔페라고 운영을 하고 일반 손님에게는 세미 뷔페를 운영을 하고 직원들은 평소랑 똑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이게 그런 거죠. 직원에게는 특별식인 거고요. 저희 운영하는 친구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해보는 기회인 거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팝업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엔즈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디토에서 발표하셨던 스탠밀과 디토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디토 서초점을 확장을 하게 됐는데 서초 삼성출판사 건물에 원래 1층에 아이모의 나디아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서 점심 그 건물에 상주하는 직원 식당, 직원 식사를 점심 해주는 조건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1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 12월까지 그 계약 종료를 하고 1월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3월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프로젝트 하게 된 걸 전달받고 가서 점심 직원 식사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처참했고요. 그 보통 예전에 뷔페 식당 가면 있던 넓은 흰색 접시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볶음밥이었어요. 볶음밥과 계란을 있었나? 뭐 샐러드와 막 정말 그 대충 봐도 원가가 약 1,000원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맛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직원을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선도 정말 엉망이었고요. 퇴식도 그 주방에서 쓰는 퇴식 바구니가 있어요. 빤히 그 음식을 버리고 고개 이렇게 쌓여 있고 계속 직원들이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쪽으로 직원이 음식을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상황은 너무 처참하고 절망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도 사실 삼성출판사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밥을 잘 먹이고 싶다. 근데 일반 여기서 스탠미를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받은 건데 사실 이 제안을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직원 식사에 대한 욕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안을 듣고 나서 현실로 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나와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료긴 한데 해서 이제 스탠미라는 브랜드가 저기 디토와 함께 삼성출판사 건물의 점심 직원 식당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은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거기서는 약간의 간소화를 하고 직원 식당 전용 브랜드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히토에보레라는 고급 쌀을 쓰지만 압력밥솥을 사용하고 근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안 돼요. 판매되는 하루의 수량이. 근데 여기서는 직원 식사만 맥스 350, 평균 20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게 밥을 과연 압력밥솥에 지을 수 있을까? 못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치방기로 하되 치방기로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쌀을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장이 사실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보통 시판장에 비해서 3-4배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원가를 굉장히 여기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를 시키되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저희가 전통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통장으로만 간을 맞췄었어요. 근데 사람들 입맛이 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은 것보다 먹는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전통장을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믹스를 해서 레벨을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차츰 높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 재래된장과 한 9대1 비율로 전통장을 1만 넣어서 했고요. 지금 6대4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의 입맛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리고 적응시키다 보면 전체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트레이는 똑같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릇은 슬프게도 멜라민 라인으로 가게 되지만 디자인을 다시 합니다. 멜라민도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 트레이와 어울리는 그릇을 찾아서 디자인을 하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삼성출판사 이외에 어느 곳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메뉴 개발에 대해서 리소스와 비용을 쏟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쭉 뽑아서 엄선을 하고 그거를 간소화할 수 있는 레벨을 맞춰서 뿌리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장도 담가서 보내고 저희가 장 담그고 장아찌랑 김치도 담그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보내고 그러면은 볼륨이 커졌을 때 원가 절감 측면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지금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메뉴 공지를 해요. 뭐 오프라인에도 뭐 호텔 내에 붙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 직원들이 월요일에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에 올리거든요. 저희도 이런 후기를 보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물어서 그런 식으로 보고 메뉴 개발에 좀 참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단 하나라도 좀 공감이 되셨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